절대값 함수 그래프 그리기. 절대값 함수가 실제로 적용되는 함수 문제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절대값 함수 그래프를 과연 어떻게 그릴지 정리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이 왼쪽 내용 보기 전에 일반적으로 절대값 문제가 나왔다. 그럼 가장 최후의 방법은 뭐냐면 절대값 안에 애들을 0보다 크거나 같은 양수인 부분과 0보다 작은 음수인 부분 둘로 나눠서 푸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에게 y는 전체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고 했다면 첫 번째 요 안에 들어가 있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 그리고 두 번째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0보다 작은, 이렇게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눠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구간 나눈 이유는 결국에는 절대값이란 기호가 불편하니까 절대값 기호를 없애고 지금 문제를 풀고자 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양수라면 절대값 필요 없겠네요. 즉 얘 어떻게 돼요? 그러면 y는 그냥 이렇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나오겠죠. 그럼 얘는 음수니까 어떻게 돼요? 절대값을 없애긴 없애되 그냥 없애면 안 되고 전체 마이너스를 붙여놓고 절대값을 없애야 됩니다. 즉 이 구간에서는 얘 이렇게 나올 거고 이 구간에서는 얘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절대값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실제 얘는 어떤 구간을 말하나요? 얘 인수분해 해보면 x-1, x-3이 0보다 크거나 같다여서 실제 어때요? 결과적으로 x는 1보다 작거나 같던지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죠. 즉 이 구간에서만 이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이야기인 거고, 얘도 인수분해 똑같으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결국엔 뭐예요?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가 되겠죠. 그렇다면 얘는 그림이 어떻게 되나요? 그림이 방금 인수분해 했지만 1과 3을 실근으로 갖는 아래로 볼록 2차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건데 이 중에서 어디만 봐라? 1보다 작거나 같은 쪽 또는 3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보래요. 지금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어디만 보란 얘기냐면 지금 여기하고 여기만 보란 얘기겠네요. 이 아랫부분 보지 말고. 이해되죠? 그래서 이 아랫부분 이제 지울게요. 이렇게. 여기만 보세요. 지금 그런 내용인 거고. 이렇게 여기만 보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전체한테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X축 대칭시킨 그래프인 거 알겠나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똑같이 1과 3을 지나는데 위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근데 얘를 어디만 봐라? 1과 3 사이만 봐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제 요놈하고 요놈은 보지 말고 그러죠. 이거하고 이 바깥쪽은 보지 말고 여기만 보란 얘기인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요것만 남겠네요. 요것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그래프를 같이 이제 한꺼번에 그리면 저 두 그래프를 한꺼번에 그리면 1과 3을 기준으로 1보다 작거나 같던지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1과 3 사이에서는 이렇게 그려라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 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값 함수를 만났을 때 일일이 구간 이렇게 나누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귀찮을 뿐더러 실제 지금 이건 겨우 2차 함수니까 가능했던 거지 좀 더 어려운 함수면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를 마치 공식처럼 이 왼쪽에 있는 이 네 가지를 좀 외워놓고 하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 이 네 가지 전부 다 첫 번째, 방금 했던 것처럼 전체 함수의 절대값 씌워져 있는 경우, 두 번째는 x한테만 절대값 씌워져 있는 경우, 세 번째는 y한테만 절대값 씌워져 있는 경우, 네 번째는 x랑 y 둘 다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먼저 1번, 방금 했던 것처럼 전체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일단 이 네 가지 전부 다 절대값 없는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거예요.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린 후 뭐하라고? x축 아랫부분을 접어 올린다라고 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얘 방금 전에 해봤지만 얘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1과 3을 실근으로 갖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이렇게 지금 그려지잖아요. 그럼 얘를 방금 얘처럼 절대값 전체 씌워져 있는 함수라면 즉 이렇게 생긴 함수라면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릴 거냐면 X축 아래에 있는 애들을 요 X축 아래에 있는 애들을 접어 올리래요. 그럼 그래프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방금 전에 그렸던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렇게 구간 나누지 말고 바로 이렇게 한 번에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놈 X한테만 절대값 씌워져 있는 경우 아마 이런 식일 건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요거 보세요. 요거.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제곱한 거하고 절대값 없는 거 제곱한 거하고 어떠죠? 똑같죠? 수학은 철저하게 효율성을 따지는 학문입니다. 절대값이 있어도 절대값이 없어도 같다면 아마 안 쓰는 방향으로 식을 전개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방금처럼 안 줄 거고 이렇게 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얘한테만 절대값이 있고 얘는 절대값이 없는데 그럼 2번 유형 아니겠구나. 아니에요. 2번 유형입니다. 그러면 X한테만 절대값 씌워져 있을 때는 절대값 없는 Y는 fx 그래프를 그린 후 어떻게 할 거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남기고 Y축 데칼코마니를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 이렇게 생겼을 때 X한테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즉 Y축 오른쪽이죠. 요것만 남겨놓고 그럼 어떻게 돼요? 요것만 이렇게 남겨놓고 얘를 뭐 하라고? Y축 데칼코마니를 해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X한테만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저렇게 하는 거고 세 번째, Y한테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는 얘기는 아마 식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아마 그럼 보세요. Y는 fx 그래프를 그린 후 이번엔 뭐 하라? Y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남기고 X축 데칼코마니 해라. 방금은 거의 똑같죠? 그러면 이번엔 어디만 남겨놓는 거냐면 Y한테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Y가 양수인 부분들 그럼 어딘가요? X축 위쪽이죠. 즉 요거하고 요것만 남겨놓고 얘를 X축 데칼코마니 그럼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네 번째, 이번에는 Y한테도 절대값이 있고 X한테도 절대값이 있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그릴까요? 이제 벌써 감이 오죠. 얘는 2번, 3번 섞여 있는 거니까 뭐 하면 되겠어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같은 부분 어디겠어요? 일사분면이겠죠. 일사분면. 둘 다 양수인 부분이니까. 일사분면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X축, Y축 각각 데칼코마니를 해라. 2번, 3번 섞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 같은 경우는 X가 양수이고 Y가 양수인 부분들 즉 일사분면만 남겨놓죠. 요거하고 요거. 그래서 일사분면 요거 남기고 요거 남긴 다음에 얘를 X축 데칼코마니 한번 하고 그리고 다시 얘를 Y축 데칼코마니 하면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는 조금 공식처럼 외워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 1번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특히 이 1번은 잘 알아두면 좋아요. 그럼 이렇게 생긴 절대값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요? 지금 얘는 왼쪽에 있는 이 네 가지에 다 해당 안 되죠. 전체 절대값 씌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X한테만, Y한테만, X, Y에게 전부 다 절대값 씌워져 있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절대값 함수 그래프는 이제 선생님이 이 강의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최후의 방법, 어떻게 이 절대값 안에들을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눠서 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첫 번째 절대값 봐보세요. x 더하기 얘를 양수와 음수 되게 나누는 경계점이 누구죠? x는 마이너스 2죠. 요놈도 마찬가지 3 마이너스 x 얘를 양수 되게 음수 되게 만드는 경계점 x값이 누구죠? 3이죠.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수직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수직선을 그었을 때 얘의 경계선인
마이너스 2와 얘의 경계선인 3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와 3 사이일 때, 3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누어서 이 문제는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흔히 수학에서는 작다보다는 크다에 는을 붙여줍니다. 무조건 수학은 크다, 작다, 같다 세 가지로 구분 짓는 건데 는이 여기 아니면 여기에 반드시 붙어야 돼요. 근데 보통 수학에서는 크다에 눈을 붙이는 걸 좋아하고, 세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누어 놓고, 그럼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이 범위에서 이 안에 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얘들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편하게 생각하는 방법 대입해 보세요. 이것에 관련된 아무 값 마이너스 3 집어넣어 보면 음수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절대값을 그냥 없애면 안 되고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없애야겠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는 얘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여기에 들어오는 숫자 아무거나 대입해 보세요. 마이너스 3 대입하면 6 양수 되네요. 즉 얘는 양수니까 절대값 그냥 없애면 되겠다. 그냥. 그러면 실제 얘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더하기 3 마이너스 x니까 계산해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는 이 함수 이렇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2와 3 사이일 때, 그러면 이 범위에서는 얘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양수죠. 그래서 쟤는 그냥 나오면 될 거고, 이 범위에서 얘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여전히 양수죠. 적절한 값 0 같은 거 대입해 보세요. 그럼 3이니까 양수 맞잖아요. 그래서 쟤 그냥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그럼 정리해 보면 x가 소거되고 누구만 남아요? 5만 남네요. 5. 그래서 y는 5입니다. 세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여기에 3, x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4 집어넣어보면 양수 맞죠? 그래서 쟤는 그냥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 3보다 x가 3보다 큰 범위에서는 4 집어넣어보면 음수죠. 그래서 얘 절대값 없앨 때 그냥 없애면 안 되고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없애야 된다. 그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2x 마이너스 1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각 구간에서 우리는 이 세 개의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린 다음에 합쳐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를 이제 그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때 나눈 필요한 경계점들이 마이너스 2와 3이었으니까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 이렇게 3 생각을 하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고 여기가 3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 이전에서는 어떻게 그려진다?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실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얼마 나오죠? 5 나오죠. 즉 여기 마이너스 2,5를 지나고, 그리고 나서 y 절편이 1이잖아요. 그 여기가 마이너스 2고. 그럼 아마 이런 그래프였을 건데, 이러한 그래프였을 건데, 이 그래프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어디만 봐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만 봐라. 그러면 여기 비워야겠네요. 눈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5를 지나니까 여기가 5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 그래프에서 이쪽만 봐야 돼서 요것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상수함수 y는 5로 나온대요. 이제 여기 채워지고 여기 채워지고 상수함수 5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 마지막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y는 2x-1. 실제 x에 3 대입하면 6 빼기 1. 얘도 5 지나죠. 여기 지나겠네요. 그리고 기울기가 2이면서 y 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아마 얘는 이러한 그래프였을 건데, 이 그래프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어디만 봐라?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봐라. 그랬으니까 이 중에서도
어디만 그리면 되냐면 여기에서 이것만 그리면 되겠다. 그래서 저 절대값 함수 그래프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값 함수의 가장 최후의 방법이에요. 절대값 안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적절히 나눠서 해야 되는 거. 아까 전에 봤던 요것들도 전부 다 같은 원리예요. 처음 해봤지만 요거 이 안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눠봤었고, 얘 같은 경우는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세 번째 케이스는 y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그럼 네 번째 케이스는 x, y가 둘 다 양수일 때랑 x가 양수, y가 음수, x가 음수, y가 양수, x, y 둘 다 음수, 총 네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해보면 이런 그래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얘네들을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저 원리 되도록이면 알고 푸는 게 좋습니다. 가우스 함수 보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잘 배우지 않는 내용이긴 하지만 수학자,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만들어낸 함수, 상당히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우스가 뭔 뜻이냐면 가우스 x,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가우스 x라고 하겠다. 그러면 이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는 과연 어떻게 그릴 거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fx의 범위를, 중요한 건 이겁니다. 1 간격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그래프들을 그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y는 가우스 x, 학생들이 꽤 많이 봤을 법한, 그리고 실제로 계단함수라고 많이 외우고 있는데 이 함수는 어떻게 그릴 건지, 지금 가우스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가 x잖아요. 그럼 이 x를 어떻게 구간으로 나눌 거냐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단 작다, 이렇게 1 간격으로. 그 다음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참고로 왼쪽에 는이 들어가고 오른쪽에 는이 안 들어가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얘기할 거고, 또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단 작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단 작다. 하나만 더 쓸게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1 간격 되도록 1 간격으로 쭉 나누는 겁니다. 물론 그 전도 있었고 그 이유도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 각각의 구간에서 과연 가우스 x값이 얼마인가를 살펴보자 이거죠. 얘 잘 봐보세요. 지금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럼 이 애들 입장에서 본인들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그러면 얘들보다 크면 안 되니까 얘 아닐 거고, 그럼 얘들 입장에서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가 누굴까요? 마이너스 2겠죠.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x에 대해서 가우스 x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여기 왜 는이 들어가느냐? 그럼 마이너스 2 입장에서는 크지만 않으면 돼요. 크지 않다는 얘기는 같아도 된다는 얘기죠. 즉 마이너스 2 입장에서는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가 본인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도 실제 가우스 x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왼쪽에 는이 붙고 오른쪽에 는이 안 붙어요. 또 얘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얘들 입장에서는 본인들보다 크지 않은, 크면 안 된대요. 그럼 어때야 돼요? 바로 그 다음에 있는 정수겠죠. 즉 마이너스 1값 나오겠다. 그럼 얘는 0값 나오겠다. 이 왼쪽에 있는 값들이 곧 가우스 x값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그 전도 있었고 그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찾고자 하는 건 누구냐면 y는 가우스 x죠. 우린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니까. 그럼 이 구간에서는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니까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 거냐면, 함수가 만들어질 거냐면 y는 마이너스 2가, 여기 구간에서는 가우스 x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1, 이 구간에서는 가우스 x값이 0이니까 y는 0,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각각 구간에서 서로 다른 함수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전도 있었고 그 이유도 있었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그래프를 실제 각각의 구간에서 그려보겠다.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잘 간격 나누고, 여기가 지금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여기가 1, 2,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 구간에서는 누구로 그려져야 되냐면 y는 마이너스 2 상수함수로 그려져야 된대요. 근데 왼쪽엔 는이 있고 오른쪽엔 는이 없으니까 채우고 비우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 구간에서 이 구간 사이에서는 y는 마이너스 1이 된대요. 그럼 또 여기 채워지고 여기 비워지고 이렇게. 그 다음 0과 1 사이에서는 상수함수 y는 0 된대요. 여기 채워지고 여기 비우고 이렇게. 그 다음은 y는 1이니까 1부터 2까지에서는 y는 1. 그러면 여기 채워지고 여기 비우고 이렇게. 그 다음은 여기 채우고 여기 비우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계단 형태를 이룬다고 해서 계단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럼 y는 x 가우스 x는 어떻게 될까? 다시 한번 말하는 거지만 중요한 건 어떤 요령이냐면 이 가우스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을 범위를 나누는 거라 했어요. 그 앞에 x가 붙어 있긴 하지만 그럼 방금 전에 했던 작업하고 똑같이 할게요. x가 이 구간에 있었으면 그리고 이 구간에 있었으면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 간격으로 쭉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만 더 이렇게 나눴을 때 물론 그 이전 그 이후 다 있고 중요한 거 그때의 가우스 x 값은 얼마였냐면 왼쪽 값 얘 마이너스 2고 얘 마이너스 1, 0, 1, 2 된다고 했죠.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가우스 x가 궁금한 게 아니라 y는 x 가우스 x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구간에서 가우스 x 값은 마이너스 2였죠. 이게 마이너스 2니까 그럼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앞에 x 있잖아요. 마이너스 2고 x니까 마이너스 2x. 이 구간에서는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 그럼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x.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가우스 x 값이 0이니까 y는 0. 이렇게 되고 y는 0.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1이니까 y는 1x. 얘가 1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y는 이 가우스 x 값이 2니까 2x 이렇게 되겠다. 또 마찬가지로 그 전, 이후 다 있고. 이해되죠? 그래서 또 각각의 구간에서 이번에는 이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아까보다는 좀 더 복잡해졌어요. 1, 2, 3, 1, 2, 3, 4, 5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서는 이렇게 그려진대요. 누구죠?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 그럼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을 건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만 남겨놓으래요. 그러면 실제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 나오죠? 4 나오죠? 즉 마이너스 2,4 지나고 왼쪽에 는이 있으니까 7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2 지나겠네요. 여기 비우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원래는 이런 쭉 1차 직선이었을 건데 1차 함수였을 건데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만 봐야 되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이렇게 그려진대요. 마이너스 1일 때 1 지나겠네요. 0일 때 0 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는 y는 0 상수함수. 그럼 여기 채워지고 여기 다시 비우고 이렇게 그리고 y는 x 1부터 2까지는 y는 x래요. 이 그래프였을 건데 1부터 2까지만 봐야 되니까 여기 채워지고 여기 비우고 이렇게 마지막 하나만 더 2부터 3까지는 y는 2x로 그려진대요. 이런 그래프였을 건데 2부터 3까지만 봐야 되니까 그럼 2 집어넣으면 4 나오죠. 그럼 2일 때 4니까 여기 채워질 거고 물론 저 위에 있을 건데 3일 때는 6일 거잖아요. 여기 있겠네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y는 x 가우스 x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아까하고 좀 달라졌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번에는 y는 가우스 x의 제곱이래요. 그러면 x의 제곱이면 지금 가우스 안에가 x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그 x의 제곱의 범위를 나눌 겁니다. 가우스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로 x의 제곱이니까 얘는 무조건 음수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음수일 때는 할 필요 없고 뭐부터 하면 된다? 0부터 하면 된다. 이렇게. 그리고 요놈을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무조건 1 간격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x의 제곱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고 이렇게 이 전에는 없죠. 이것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는 실제로 그래프 그릴 때는 x의 범위가 필요하지 x의 제곱의 범위는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실제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x의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애들을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연립부등식입니다. 요렇게 부등식 하나 풀고 요렇게 하나 풀어야 돼요. 그럼 x의 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뭐겠어요? 빨리 해볼게요. x의 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던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요 놈은 x의 제곱이 2보다 작대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고 루트 2보단 작다가 되겠죠. 그럼 이 둘 연립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랑 1보다는 크거나 같다예요. 루트 2 여기 있겠잖아요. 마이너스 루트 2 여기가 루트 2 이렇게 있으면 이 범위겠네요. 즉 어디예요? 여기하고 여기 말하는 겁니다. 영역 두 개예요. 즉 얘가 지금 말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던지 또는 이제 이거 지울게요. 어차피 또 공간도 없기도 하니까 지금 어디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루트 2보다는 작다예요. 그럼 실제 얘는 이제 방금 했으니까 얘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던지 아니면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루트 3보다 작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그때의 가우스 x 값들은 어떻게 돼요? 그때의 가우스 x값, x제곱이죠. 다시. 그때의 가우스 x의 제곱 값들은 어차피 지금 x의 제곱을 나눴으니까 왼쪽 값 나올 거 아니에요. 이때 0이고, 이때는 1이고, 이때는 2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저 가우스 x의 제곱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좀 복잡하고, 그렇긴 한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 구간 잘 나눠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루트 2, 여기 루트 2, 그리고 여기 좀 더 옆에 있는 마이너스 루트 3, 여기 루트 3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0 나온대요. 둘 다 지금 양쪽에 비워 있으니까 는 이렇게 없으니까 비워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1, 2, 3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루트 2와 마이너스 1 얘 사이죠. 1과 루트 2 사이 얘 사이죠. 그때 함수값 1 나온대요. 즉 여기는 비우고 여기 채우고 이렇게 여기도 채우고 여기 비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루트 2,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일 때는 다 함수값 2 나온대요. 그럼 좀 더 올라가서 여기 비우고 여기 채우고 요렇게 여기도 여기 채우고 여기 비우고 요렇게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양쪽으로 올라가면서 퍼지긴 하는데 점점 그 간격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가우스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다. 이번에는
함수의 주기성과 대칭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러한 식들을,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함수들에 대해서 많이 만날 거예요. 그러면 과연 저 조건들을 만족하는 함수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1번과 2번은 같이 공부하는 게 좋아요. f-x랑 -fx랑 같은 함수, f-x랑 fx랑 같은 함수, 마이너스가 있고 없고죠. 그러면 첫 번째, 요 f-x랑 -fx가 같은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원점 대칭 함수예요. 지금은 그런 표현 안 쓰지만 선생님 옛날에는 기함수라고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굳이 지금 배우지도 않는 사라진 용어 기함수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거는 선생님이 만든 방법이 아니에요. 선생님도 학생 때 선생님에게 배운 방법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왜 기함수를 저렇게 외우라고 했냐면 이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기어 나왔다. 그러니까 기함수로 외워 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 뇌리에 박혀 있어서 선생님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방법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함수는 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함수다. 그러면 이 원점 대칭 함수의 대표적인 애들이 누가 있냐면 이런 것들 좀 알면 좋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y는 x 그리고 y는 x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홀수 차수항들만 있는 애들 홀수 차수항들만 있는 애들은 대표적인 기함수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싫어할 애들 중에 하나인데 y는 sin x 얘도 대표적인 기함수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하나만 더 y는 탄젠트 x 얘도 대표적인 기함수다. 그러면 원점 대칭 함수 실제로 얘 그래프 그려보면 가장 대표적인 얘 하나 그려볼게요. y는 x의 세제곱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원점 대칭이죠. 사인 함수 그래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 위아래 이렇게 경계선 1과 -1을 이렇게 맞긴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고 또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원점에 대해 이렇게 대칭되겠죠. 뭐 지금은 이 사인과 탄젠트를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아무튼 저 첫 번째 조건 f-x랑 -fx랑 같으면 원점 대칭 함수가 된다. 그래서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사인 공식 중에 이런 공식이 있을 거예요. 사인 -x는 마이너스 사인 x가 됩니다. 기함수니까 이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기어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정리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f-는 fx다. 얘는 어떤 함수냐면 y축 대칭 함수, 우함수라고 옛날엔 불렀습니다. y축 대칭 함수. 대표가 누가 있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y는 x의 제곱 아니면 y는 x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짝수 차수 항들은 전부 다 대표적인 우함수이고 또 대표가 누구 있냐면 y는 코사인 x 있어요. 코사인 x. 그래서 얘도 한번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면 y는 x의 제곱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죠?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지죠. 정말 y축 대칭 맞네요. 그리고 코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얘도 방금 전에 사인 그래프 그렸듯이 위에 경계선 1, -1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래서 얘도 지금 y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코사인도 대표적인 우함수, 즉 y축 대칭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인 공식 중에 코사인 -x는 이 마이너스 없는 거하고 똑같대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번과 2번 원점 대칭함수랑 y축 대칭함수를 의미하는 이 수학적 표현들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 fx는 fx 더하기 p.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볼 조건인데,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는 주기함수입니다. 같은 간격으로 계속 같은 그림이 반복되어 나온다 이거죠.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fx랑 fx 더하기 4랑 같다라고 식이 주어지면 열이면 열, 이 함수의 주기가 뭐냐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전부 다 주기가 4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 얘는 주기가 4가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정확한 표현은 4 간격으로 같은 그림이 나온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주기가 4인 거하고 4 간격으로 같은 그림 나온다 하고 뭐가 다른가요? 하나의 예로 쉽게 선생님이 하나 만들어 보면 여기 2, 4, 6, 8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주기함수 그냥 이렇게 어떤 함수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 조건 만족하나요? 무슨 얘기냐? x에 1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f1은 x에 1 넣으면 f5 되죠. 여기 1 함수값, 요 함수값과 여기 5 여기 쓸 건데 요 함수값 같죠? 성립합니다. x에 2 넣어볼게요. x에 2 넣으면 f2는 2 넣으면 f6 되나요? 그럼 f2랑 f6 여기 이 함수값 0이고 6 함수값 0 맞죠? 같네요. 즉 지금 이 함수 선생님이 잠깐 만들어 놓은 요 함수는 이 조건을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지금 얘 주기 4인가요? 아니죠. 선생님이 지금 주기 2로 만들어 놨습니다. 주기 4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얘는 4 간격으로 비록 주기가 2이지만 얘를 4 이렇게 자르고 4 이렇게 자르면 얘를 한 세트로 봤을 때 이렇게 같은 그림이 나온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주어진다고 해서 주기가 4가 되는 건 아닙니다. 4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심지어 주기가 1일 수도 있어요. 또 그것의 절반이 2분의 1일 수도 있고 이해되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대부분 만날 수학 문제들에서 이렇게 주어지면 아마 거의 대부분은 다 주기가 4인 걸로 나올 건데 실제로는 정확하게 주기가 4라는 보장은 못합니다. 4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4 간격으로 같은 그림이 나온다로 해석을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번과 5번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선생님 학생 때를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4번과 5번 때문에 선생님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났었어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fx-p, fx 더하기 p, fp-x, fp 더하기 x 비슷하게 생겼는 서로 다른 함수래요. 심지어 엄청나게 달라요. 4번을 만족하는 fx-p랑 fx 더하기 p랑 같은 함수는 주기함수래요. 위에 방금 배웠던 주기함수. fp-x랑 fp 더하기 x랑 같으면 x는 p에 대한 대칭함수래요. 하나는 주기함수, 하나는 대칭함수. 학생 때 이거를 막 외우려고 엄청 고생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쓸데없는 고생이었고, 얘는 주기함수란 얘기는 이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x-p를 t로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 넘기면 x 뭐 되죠? x는 p 더하기 t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함수는 x-p를 t로 치환했으니까 ft는 그럼 여기 x 자리에 p 더하기 t를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럼 뭐가 될까요? t 더하기 2p 될까요? 그래서 주기함수가 된다는 건 반드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x-p랑 fx 더하기 p랑 같으면 이 x-p를 t로 치환하면 이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얘는 주기가 2p일 수도 있지만 2p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2p 간격으로 같은 그림이 나온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얘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p에서 어떤 x값을 뺀 놈의 함수값하고 p에서
x를 더한 놈의 함수값이 같대요. 그래서 x는 p에 대한 대칭 함수란 얘기인데 그럼 저건 또 무슨 말인가요? 얘도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금 여기 p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x는 p예요. 그러면 이 p를 기준으로 어떤 일정한 값을 뺀 놈의 함수값과 어떤 일정한 값을 더한 놈의 함수값이 같대요. 그 말은 이 x는 p에 대해 대칭 함수, 그냥 대충 2차 함수처럼 이렇게 하나 그려보면 실제 어쩐가요? x에서 일정한 값, p에서 일정한 값을 뺀 놈의 함수값과 p에서 일정한 값, 똑같은 값을 더한 놈의 함수값이 지금 어때요? 같죠?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fp-x랑 fp 더하기 x가 같으면 그 함수는 요 x는 p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함수이고 fx-p랑 fx 더하기 p랑 같은 애들은 주기 함수예요. p가 앞에 있냐 x가 앞에 있냐 잘 구분해야 됩니다.